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의 모든 다반사를 통통 튀게 전해드리는 시사 해설가 시사통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탈하셨나요? 뉴스를 보면 세상 참 조용할 날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이런 파도 속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진실을 찾아가는 명랑한 시청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들은 묵직한 이별부터 반전의 판결, 그리고 긴박한 수사 소식까지 아주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자,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는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네요. 우리 정치사의 산증인이자 거목이었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빈소에는 각계각층의 조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특히 고인이 애정이 깊었던 전라남도에서는 남학복합주민센터 앞에 분향소를 마련해서 도민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31일까지 운영된다고 하니 근처 계신 분들은 마음을 보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명록 전남지사님도 어제 직접 분향소를 찾아서 헌화하며 고인의 뜻을 기리셨는데요. 정치적 노선을 떠나 한 평생을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그 꼿꼿한 선비 정신만큼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님, 이제는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자, 숙연한 마음을 잠시 가다듬고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반전의 드라마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주인공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기억나시죠?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1심에서는 무려 47개의 혐의가 전부 무죄가 나오면서 역시 대법원장 출신이라 법망을 잘 피하나는 비아냥도 있었는데요. 이번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겁니다. 1심 판결 뒤집힌 거 보니까 역시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법부 수장이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법꾸라지도 결국은 그물이 더 촘촘해지면 걸리기 마련인가 봅니다. 물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바로 상고하겠다고 하니 대법원 판결까지 또 한바탕 폭풍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바로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아주 제대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랑 가평 평화연수원을 아주 샅샅이 훑었는데요. 이게 왜 터졌느냐? 바로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의 집단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수사본부는 이게 단순히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인지 아니면 이만희 총회장이 뒤에서 지시를 내린 정당법 위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정치가 종교의 힘을 빌리려 한 건지 종교가 정치의 우산을 쓰려 한 건지 참 씁쓸한 대목인데요.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정치권과 종교계의 부적절한 만남, 이른바 정교유착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과연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목의 퇴장부터 권력의 심판, 그리고 종교계의 수사까지 참 파란만장하죠? 뉴스는 늘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고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식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래도 세상은 바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한 족각이라도 발견하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시사통통은 내일도 더 명랑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사통통과 함께 활기찬 하루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예. 뉴스가 있는데, 자, 양승태
최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1심에는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선 유죄를 받았습니다. 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일부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혐의였습니까? 네, 직권남용 혐의거든요. 예? 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사법농단 사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판은 독립돼야 되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이렇게 저렇게 밀어 땡겨 뒤에서 위에서 했잖아요. 재판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2015년 4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었는데요. 네. 이걸 취소하게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고요. 예.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에 서울고법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냈던 지위 확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1심 결과를 또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도 있었고요.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상계이 신문 관련해서 뭐 그 얘기도 있었고요. 사법부 블랙 진짜 많았어요. 네, 저건 이제 주요 혐의이긴 한데 오늘 확인된 유죄 판단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것은 양승태가 대법원장이었잖아요. 임종원은 법원 행정처장이었고 박병대 대법관은 자 법원 조직의 보수 법원 조직의 1, 2, 3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을 잘 알아. 그래서 미루고 해서 다 이겨가는데 그러니까요. 다 무죄를 받고 갔는데 지금 2심에서 판사님 이름이 뭐예요? 박혜선 재판장이고요. 서울고법 형사 14-1부입니다. 우리가 이런 또 재판장 이름은 오래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존경합니다. 네. 판사님. 특히나 이게 같은 재판 우인성 판사 말고요. 우인성 판사는 아닙니다. 네. 당연하게 사법부의 사건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되지만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그럼요. 차원에서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법대로 양심대로 판결하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양승태 어렵지만 늦었지만 지금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네. 자, 그래도 법이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하는구나. 엊그제는 또 이렇게 가슴이 참 철렁했지만 울고웃다 하는 네. 상황인데요. 뭐 그런데 그런 또 판사님들도 계신다. 네. 저희가 더 열심히 좀 감시하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개선 판사님. 네. 예. 자,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하든 밝혔다고 말든가. 합니다. 네, 그 사람들 하든 말든가. 자,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겠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장관 포함한 고위공직자들 재산을 공개했는데 아이고 돈 많네. 그런데요 1위는 노재현 주중대사였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이기도 한 네. 사람인데요. 인사인데 노태우 대통령 아드님은 뭘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지? 그때 이혼 소송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뭘 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노재현 대사가 돈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최태원, 노소영 둘이 이혼하다가 노태우 비자금 나왔잖아요. 노태우 비자금 300억 나왔어요. 그때 300억이면 지금 3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가치가. 그렇죠. 그때 그 돈이 이만큼 왔으니까 그냥 현실적인 가치라는 거지 그렇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 노태우 비자금 환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 얘기 왜 안 하죠? 그 얘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현재는 지금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액으로 143억 원 정도고요. 네. 그리고는 엔비디아 같은 주식 보유액이 213억 원 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때 또 최태원 회장은요. 뭐 하이닉스가 요새 올라가지고 돈도 많이 벌으셨는데 자 너무 많이 올랐죠. 동거인하고 그 김희영 씨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유튜버가 동거인한테 1,000억 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억 줬다라고 주장한 유튜버는 일부 무죄가 났는데 법원에서는 한 600억 원 정도 쓴 것 같다. 600억 원 정도 쓴 것 같지 1,000억 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입니다. 이거 동거인한테 600억 원을 어떻게 줬지? 이거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주기자의 취재 촉이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는 왜 안 하죠? 돈 많이 번다 하이닉스 만세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재현 씨 돈 많네.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주식금 얘기는 좀 저는 해야 되고 노태우 비자금 얘기는 좀 껄끄럽더라도 계속 할 겁니다. 저는. 네, 그 정직하게 번 돈이 아니라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우인성 판사님. 영화를 보세요. 책을 보세요. 신문을 보시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좀 둘러보십시오. 혼자서 그렇게 어디에 살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은지 여기요.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